노후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시골 귀촌이나 귀농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 절감입니다. 흔히 시골은 도시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비가 덜 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노후의 중요한 주거비, 식비, 공과금,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시와 시골을 실질 비교해보면 각 지역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주거비 측면에서 보면 시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도시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 비해 시골 단독주택, 빈집, 소규모 농가주택의 매매임대 비용은 확실히 낮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나 매매가는 억 단위를 넘어가지만 시골에서는 5천만 원 이하로 노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없이 월세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골 주택의 노후 상태입니다. 낡은 집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추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처음에는 저렴해 보여도 결국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비는 경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직접 텃밭을 가꾸거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일부 채소, 곡물, 과일 등을 자급자족해 도시보다 저렴하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기준으로 텃밭 관리나 농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마트나 시장 접근성이 떨어져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소규모 마트나 편의점은 도시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 측면에서는 난방비와 수도요금 차이가 큽니다. 도시 아파트는 중앙난방, 지역난방이 많아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골 단독주택은 대부분 개별 난방입니다. 특히 겨울철 기름 보일러, 장작, 전기, 히터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난방비가 도시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는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만 상수도 시설을 연결하거나 정수기 필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도 있어 추가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골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량 사용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류비 차량 유지비가 사실상 필수 고정 지출로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시골 생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도시에서는 대형 병원, 전문 병원, 의원이 밀집해 있어 진료 접근성이 높고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 진료를 받으려면 멀리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 대기시간, 응급 상황 대응 측면에서 비용 부담과 건강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골만의 숨겨진 지출이 존재합니다. 먼저 차량 유지비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이 필수이고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등 고정적인 차량 관련 비용이 매달 발생합니다. 또한 농사를 계획하거나 텃밭을 운영한다면 농자재, 씨앗, 비료, 농기구 비용이 들어가며 집 주변 공사, 담장 설치, 지붕 보수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유지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오래된 시골 주택의 경우 한 번의 큰 공사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시 생활은 고정비가 높지만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외식비 등이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차량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행정 서비스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골이 무조건 싸고 도시가 무조건 비싸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출 구조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주택 상태, 차량 보유 여부, 자급자족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관리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실질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숨겨진 지출까지 모두 포함해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시골로 귀촌 귀농을 고민할 때는 단순 주거비 외의 생활비 전체 구조를 꼼꼼히 계산하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뒤 결정을 내려야만 후회 없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노후의 귀촌이나 귀농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시골에서의 경제활동 가능성입니다. 흔히 시골로 가면 물가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소득 창출 구조가 없다면 자산을 빠르게 소모하거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시골의 일자리 및 소득 구조를 정확히 비교하고 특히 노후에 적합한 경제활동 방식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시골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원은 농업과 소규모 자영업입니다. 귀농을 선택하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형태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소득은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하며 일정 규모의 농지 확보, 농기계자재 구입, 초기 시설 투자 등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준으로 체력 소모가 크고 농업 경험이 없는 경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텃밭 수준의 자급자족과 실제 수익을 내는 농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 체험마을 운영, 민박 펜션 카페 소규모 음식점 같은 관광 서비스업을 통해 자영업 형태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역시 지역 특성, 관광 수요, 마케팅 능력,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지며 실패 시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내수 소비 기반이 약하고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단점입니다. 반면 도시에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 구조를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다양한 직종,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선택의 폭이 넓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비교적 규칙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경비, 청소, 돌봄, 행정지원, 상담, 문화 강사 등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며 노후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직업교육, 취업알선, 정부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 통신,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활동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골은 일자리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자영업이나 농업에 의존해야 하고 공공형 일자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다만 시골로 귀촌 귀농을 계획하는 경우 정부의 귀농 지원 정책과 창업농업 관련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 농업창업자금 저리 대출, 농촌주택 구입 보조금, 기술교육 프로그램, 창업 컨설팅 등이 마련돼 있으며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골에서 경제활동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도시의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상당한 리스크와 한계를 동반합니다. 특히 고령층, 초보 귀농인의 경우 농업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에 조정이 필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역량, 체력, 자본, 지역 상황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며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귀촌 귀농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노후의 시골 경제활동을 고려할 때는 현재 자산, 건강 상태, 경험 유무, 가족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도시에서의 소득원과 병행하거나 일부 생활은 시골에서 보내되 경제 기반은 도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경제활동 없는 귀촌귀농은 결국 자산 고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의 시골 귀촌이나 귀농을 고려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의료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고령자 기준으로 보면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의료 인프라의 차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의료 응급 체계는 분명한 현실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 생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대형 병원과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 중대형 도시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약국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이나 돌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료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장마비, 뇌졸중, 교통사고 등 응급 상황에서도 119 구급차, 응급센터, 고급 의료 장비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 생존율과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반면 시골은 병원 부족과 응급의료 공백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 단위에는 보건소나 소규모 의원이 있지만 전문 진료나 중대 질병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시골의 병원 수는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조차 불편하며 약간의 질병이나 부상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응급 상황입니다. 시골의 119 구급차는 대도시에 비해 도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도로 사정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구조 이송 지연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보니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의료 공백이 더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응급 상황에서 시골 고령자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높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만성질환이나 노약자 기준으로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 역시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호흡기 질환 등은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처방이 필수인데 시골에서는 전문 진료가 어렵거나 정기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이나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관리, 노인 치매 진단, 재활치료, 응급 외상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도시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전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골 귀촌귀농을 계획하는 고령자는 반드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원 방문이 자주 필요한 경우라면 시골 생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도시 외곽 지역이나 중소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반면 비교적 건강하고 일정 기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적한 자연을 즐기려는 경우에도 가까운 지역 내 응급실이 운영되는 병원, 대형 종합병원까지의 거리, 구급차 도착 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을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비상약, 자동혈압계, 응급처치 교육, 응급 연락망 등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도시 의료기관에서 받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와 시골의 의료 응급 체계 차이는 단순한 편리함의 차원을 넘어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자 기준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곧 삶의 질과 안전을 결정합니다. 시골 생활을 고려한다면 의료 인프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급 대응 계획을 세운 뒤 현실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만 후회 없는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의 도시와 시골 중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과 심리적 만족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일상의 편안함, 정서적 안정, 여유로운 생활이 삶의 전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의 환경 차이를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는 편리함, 문화생활, 여가활동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병원, 마트, 음식점, 영화관, 공원, 도서관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즐기거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환경이 매우 유리합니다. 미술관, 공연장, 강좌, 동호회, 체육시설 등 선택의 폭이 넓어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과 여가를 지속할 수 있고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시골은 자연환경과 여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산과 바다, 들판을 가까이 두고 지낼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깨끗한 공기, 조용한 생활, 밤하늘의 별빛 등 자연 속 소소한 즐거움은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번잡함을 싫어하거나 한적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시골은 심리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환경 측면에서도 도시와 시골은 차이가 뚜렷합니다. 도시는 교통체증, 소음, 미세먼지,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음과 공기 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도시 생활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골은 비교적 공기질이 우수하고 소음이 적으며 자연환경 덕분에 심리적인 피로가 덜합니다. 아침마다 새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생활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의 외로움과 고립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도 있지만 반대로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거나 가까운 친구, 가족이 없는 경우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과 고립감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골은 인구 밀도가 낮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소일거리를 찾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질과 심리적 만족도는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활력을 얻는 사람은 시골의 고요함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사람 많은 도시의 소란과 경쟁에 지친 사람은 시골에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냐, 시골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 성향, 사회적 관계, 취미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시골의 자연과 여유를 즐기고 싶지만 완전한 단절이 두렵다면 도시와 시골을 병행하거나 도시 근교의 중소도시에서 자연과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선택지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와 시골의 삶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며 노후의 심리적 만족도는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움을 원한다면 시골 생활이, 활발한 문화 여가를 원한다면 도시 생활이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현실에 맞는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일상의 만족도를 스스로 높여가는 전략적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의 시골 귀촌이나 귀농을 고려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요소가 바로 사회적 관계와 이웃 문화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와 소속감이며 특히 60대 이후 고령자 기준으로 볼 때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 단절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시와 시골의 공동체 문화는 구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후회 없는 노후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선 시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웃 간의 긴밀한 관계와 공동체 문화입니다. 시골 지역은 대체로 인구가 적고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왕래가 잦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농번기에는 함께 일손을 돕고 마을 행사나 제사, 공동 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골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웃이 먼저 도움을 주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 관계만 잘 형성된다면 정서적인 안정감과 상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골 공동체 문화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부인이나 귀촌인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웃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 마을 사람들과의 융화가 쉽지 않거나 마을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고립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골에서의 삶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자연환경만이 아닌 공동체의 분위기와 본인의 대인관계, 성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도시는 익명성과 자유로움이 특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원치 않는다면 철저히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각종 동호회, 취미 모임, 문화 강좌, 자원봉사 등 다양한 경로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익명성은 노년기의 외로움과 단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 기존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주변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가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될 경우 도시 생활의 편리함도 결국 심리적 고립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고독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단절과 고립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기준으로 볼 때 외로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골 도시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와 인간관계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골이라면 마을 행사, 봉사활동, 지역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기존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도시에 살더라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취미학습 모임, 노인복지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우울증 치매 건강 악화의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골은 이웃 관계가 긴밀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좋지만 폐쇄적인 분위기나 공동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도시는 개인의 자유가 크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향, 인간관계 욕구,
사회적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환경에서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